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 내부 공간 구성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정종호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행 중인 오피스 설계에 있어서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피스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 오피스 내부 공간을 1998년 프란시스 더피라는 분은 더 뉴 오피스라는 책을 통해서 업무 유형에 따른 오피스를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타입은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이브, 셀, 덴, 그리고 클럽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이번 장에서 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이브라는 형태는 큰 대공간에 각각의 개인 책상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위주의 업무, 그 다음에 상하 위계 질서가 있는 업무 구조, 정해진 시간이나 반복적인 근무에 적합한 형태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가장 어울리는 업종으로서는 은행, 금융회사, 콜센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셀 형태인데요. 이 셀 형태는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개개인의 방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의 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업무 위주의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한 업무에 적합한 오피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업종으로는 세무사, 변호사, 컨설턴트와 같이 클라이언트를 불러서 이제 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에 적합한 오피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댄 형태인데요. 댄 형태는 그림에서 보여지시는 것과 같이 개인의 책상들을 그룹 지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 혹은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활동에 가장 유리한 오피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디자인 회사, 광고 회사, 방송국, 미디어 관련 회사와 같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업무 형태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럽 형태인데요. 클럽 형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스와는 달리 여기에서 업무 공간과 회의 공간, 그 다음에 휴식 공간들이 모호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쉬는 공간에서도 서로 간에 일을 할 수 있게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개방된 작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오피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피스 유형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 IT 글로벌 기업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오피스 유형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하이브 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하이브 타입의 시작은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테일러리즘이 뭐냐 하면은 테일러리즘이란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 시스템을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이다라고 판단을 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오피스 사무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편이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서의 작업을 조립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동시대대 하이브 타입의 오피스 내부 공간 구성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이브 타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는 우리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영국 첩보기관에서 독일군 유보트의 암호를 해독하는 장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연출된 이미지와 같이 각각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암호를 해독을 하게 되고
그 해독되어진 암호를 여기 서 계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수집, 최종적인 암호 해독을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하이브 타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타입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랄킨 빌딩,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이제 내부 아트리움을 가지는 이 공간에서 테이블 레이아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봐왔던 개개인의 업무 공간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하이브 타입이 적용되어 있으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똑같이 이제 존슨 왁슨 헤드쿼터,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동일하게 설계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개인의 책상의 밀도가 굉장히 느슨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각자의 공간이 넓어져서 개인의 업무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여전히 이 테이블의 레이아웃과 각자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하이브 형태의 그 테이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타입의 형태는 현재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콜센터 혹은 은행 같은 건물에서 각자의 일을 담당하는 업무 유형에는 여전히 잘 활용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셀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셀 타입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자의 방들로 구성이 되어진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업무 위주의 공간이고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잘 보여주는 예시는 미국에서 방영된 더스트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변호사들이 자기 방에서 클라이언트 혹은 자기 직원들과 굉장히 사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업무에 대한 이제 전략도 잡고 뭐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공간에서의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셀 타입은 역사적으로도 다른 많은 곳에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셀 타입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조주의 형태에서 잘 보여주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헤르만 헤르츠버그가 설계한 그 버히어 건물의 평면입니다. 평면과 내부 모습인데요. 이 평면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씩 더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셀들이 있고요. 그 셀 안에는 각자의 업무 공간이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것과 그것을 연결하는 점에서 복도 혹은 뭐 거기를 서포트하는 다른 서비스 공간 이런 것들이 붙여져서 공간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뼈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닛은 셀 형태의 오피스 타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 형태는 현재도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개인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기 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편과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서도 여전히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프라이빗 룸들을 이런 셀 타입으로 구성을 하여서 여전히 이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댄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댄 타입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타입인데요. 이 댄 타입의 시초는 테일러리즘의 굉장히 비인간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 타입의 시초였던 테일러리즘은
공장에서의 그 시스템이 가장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오피스 내부 공간에서도 개인의 공간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단위로 이 공간들을 다 구성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의 시작은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지칭하는 이제 오피스의 사무직들이 미국을 대변하는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업무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여성 근로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니스커트를 가려주기 위한 가구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랬을 때 파티션 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오피스 공간의 오피스 공간의 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브롤란드 샤프트라는 덴 타입의 그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195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각자의 하이브 타입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혹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세일 타입들은 각자의 공간의 업무의 효율은 높지만은 서로 간의 상호 소통이 아주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이런 비정형적인 책상 배치, 비정형적인 휴식 공간들을 마련하여서 업무자들 간의 상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러한 자리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믿어서 이러한 배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지금 현대에서 페이스북 헤드쿼터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배치이지만은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이동 중에 만나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덴 타입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액션 오피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연구되어진 공간 개념인데요. 이제 가구를 통해서 오피스의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오피스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수평적인 책상들의 레이아웃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수평적인 공간들, 가구를 통해서 위에 이제 수납 공간이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과 책상 간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일할 수 있는 앞서 설명했던 덴 타입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덴 타입의 오피스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디자인 회사, 미디어 회사, 방송국 이런 그룹별로 활동하는 오피스에 굉장히 적합한 유형인데요. 아래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제 BRG 헤드쿼터 뉴욕에 있는 이제 설계 회사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자 일하는 공간에 뒤돌아섰을 때는 서로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미팅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서로 간의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룹별로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것은 클럽 타입인데요. 클럽 타입은 오피스, 이제 캠퍼스형 오피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율적인 업무와 상호소통을 극대화한 유형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어디까지가 업무 공간이며 어디까지가 휴게 공간인지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여서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클럽 타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적용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 한 예로 롤게임으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 헤드쿼터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부를 보시면은 이제 만화방, PC방,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이제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이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서 섞여진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던지 간에 이 안에서 만화방에서 서로 간에 이제 미팅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다음 게임에 대한 컨셉도 잡기도 하고 굉장히 일과 휴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경계를 보호하게 만든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 타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에서 많이들 채용하고 있는데요. 캠퍼스용 오피스라는 말과 같이 이 구글 헤드쿼터 센터의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 오피스 내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도 생기고요. 운동도 하고 이 안에서 식당들도 여러 곳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일하는 공간들도 이 안에 다 배치가 되게 해서 여러 기능들을 다 섞어서 그 공간을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점. 이것이 클럽 타입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브, 셀, 댄, 클럽 타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요. 이 네 가지 타입은 자율성과 상호소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상호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드린 대로 댄 타입과 클럽 타입은 굉장히 상호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업무에서 사용되어지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이제 각자 개인의 자율이 보장되는 공간은 클럽 공간, 클럽 타입과 셀 타입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덴과 하이브에서 하이브라는 유형이 그 업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보여진 것과 같이 근래에 많은 오피스들이 이런 클럽 타입의 형태의 오피스 레이아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럼 우리는 클럽 타입을 지향해야 되는가? 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에 앞서서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산토 티르소 콜센터 아이레스 마테우스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내부를 보시면은 오피스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천청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중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공간도 만들어서 오피스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적인 내용들을 떼고 오피스 레이아웃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하이브 타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아직까지도 아무리 좋은 건축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부 공간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업종에 맞는 형태의 내부 공간 구성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나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클럽 형태를 추구하는 이러한 대규모 기업,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카카오 판교 오피스 건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클럽 형태의 오피스 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부에는 카페부터 시작해서 체험 공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앰피시어터 같이 이런 계단에 앉아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많은 휴게 공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여러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들도 자세히 한번 저희가 들여다본다면은 평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3층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전히 보여지는 형태는 가장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무를 이제 구분함에 있어서 하이브로 쓸 수 있는 형태, 나머지는 이제 미팅룸 혹은 셀 형태의 오피스 공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즉, 저희가 클럽 형태라고 하는
하는 공간에 있어서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 오피스실 사용자들의 오피스실 사용자들의 부서별 업무 형태에 따라서도 그 안에서 하이브 타입, 하이브, 댄, 셀 그리고 클럽 타입들이 혼재되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를 하기 위해서는 꼭 모두가 클럽 타입, 구글과 같은 그런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업무 유형에 적합한 형태의 오피스 유형을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유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후반부는 이제 실제 오피스 내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가 예시 사례를 가지고 이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시 프로젝트로 제가 선정한 것은 한국타이어 판교 오피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 한국타이어 판교 오피스는 노만 포스터가 설계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건물인데요. 이 오피스 공간에 보시면은 지하 6층까지 있고요. 지하층은 지하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5층까지는 다 주차시설과 기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은 직원식당과 피트니스, 1층에 로비와 어린이집, 2층부터 10층까지는 전체가 다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국타이어 판교 건물에서 제가 오피스 내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물의 시큐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물은 시큐리티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잘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건물로 들어오는 메인 출입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북측에서 들어오는 메인 출입구, 그 다음에 동측에서 들어오는 서브 출입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빨간색 빗금으로 표현된 그 상부 부분은 모든 퍼블릭들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퍼블릭 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저기 컨시어지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고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직원들만이 올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이 이 건물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3층의 대강당까지는 퍼블릭들이 아무런 시큐리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3층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맞이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시큐리티 포인트, 여기에서 컨시어지가 또 한 번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방문 목적과 어디를 가셨는지를 이제 안내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 제외된 모든 공간은 다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게 되고요. 이런 프라이빗과 이제 퍼블릭에 대한 구분은 리프트 시스템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장에서 이제 퍼블릭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저 퍼블릭 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에 존재하는 이 프라이빗 리프트가 여기 단면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는데요. 모든 이제 사람들은 지하에 차를 주차를 하고 1층 퍼블릭 로비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이 프라이빗 리프트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방문객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1층 로비로 올라가게 되고 이 로비에서 시큐리티 포인트를 건넌 이후 사무실 내부를 움직이는 저 프라이빗 리프트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러한 건물들은 저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내려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만 모든 이제 코로나 검사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내부 공간의 모든 부분이 이제 시큐어드 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오피스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시큐리티 포인트를 잡을 건지,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타이어 판교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에 크게 뚫려있는 에이트리움 공간인데요. 이 에이트리움 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6m 천정고를 가지는 공간에서 창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한 7m 정도에서 한 7.2m 정도를 저희가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이곳을 넘어간 공간은 자연빛이 없는 순전히 이제 기계적인 빛으로만 이제 조명이 확보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워크스테이션들을 배치를 할 때는 창으로부터 7.2m 이내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넘어가는 공간들은 이제 햇빛이 필요 없는 공간들, OA 공간 혹은 미팅 공간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한국타이어 판교는 이 중앙의 중정을 통해서 양쪽 창측에서도 빛을 받고 중정에서도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오피스 워크스테이션이 구성될 수 있는 그 폭을 7.2m가 아닌 15m까지 확장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두 축으로 오피스 워크스테이션이 배치가 되는 이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찢어서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서축에 길게 오피스 워크스테이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빛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내부 공간까지 들어가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부분, 그 다음 빛으로 분리한 이 부분에 회의 공간을 두어서 이제 직원들도 모두가 여기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들도 왔을 때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회의를 하고 다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동선은 이제 저 에이트리움 주변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저기를 조금 더 퍼블릭한 동선으로 봤다고 했을 때 휴게 공간 혹은 모든 OA 공간,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한국타이어 판교를 조금 스터디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이 오피스 워크스테이션의 레이아웃이었는데요. 한국타이어 판교 같은 경우는 직원부터 임원까지 임원실 세 좌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핫데스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지정된 좌석이 없고 모두가 이제 그냥 랩탑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좌석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스터디하면서 재밌었던 게 네이버 워크스테이션과 이제 한국타이어 워크스테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둘 다 동일 면적이고요. 동일 스케일인데요. 이제 각 직원들한테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간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왼편과 오른편의 사이즈를 보시면은 동등 사이즈지만은 한국타이어는 같은 면적 안에 21의 개인 책상이 들어가게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동일한 면적에 30개의 책상이 들어가게 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원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임원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포인트를 임원실로 들어가는 이 앞서에 한 번 더 둬서 일반인들은 저 임원실로의 접근을 이제 다 막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 역시도 일반 퍼블릭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 쓰는 화장실과 임원이 쓰는 화장실을 분리해서 내외부 공간을 완전히 차단시킨 차단을 시켰고요.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임원실에 세 개의 이제 프라이빗한 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서 쪽에 위치한 저 부분이 그 임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상인데요. 이
한국타이에서는 임원들이 이 옥상에 임원 라운지까지도 내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사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넓은 공간에 이제 굉장히 좋은 가구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반대편 옥상 부분에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작게 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피스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오늘의 수업을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피스를 구성하는 형식은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은 이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업종에 맞는 최선의 유형을 선택하여서 내부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